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요 메디톡스 21년 3분기 재무제표에 관한 거를 보면서 마무리 지을 건데, 요거는 큰 두 단락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근데 이 재무제표를 보는 가운데 개념 간단히 잡고 가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잡으면 개념을,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친 건데 유동자산이라고 붙어 있고, 유동은 1년 안에 부채든지 자본이든지 합친 금액, 비유동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꾸지 못 힘든 것들을 부채나 자본을 합친 것. 부채는 1년 안에 갚을 부채, 장기성 부채. 자본은 내가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할 때 그런 것들, 자본, 순이익이 쌓인 거 합쳐가 다 자본. 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은 총 팔았던 거, 영업이익은 원가 띄고 판관비 띄고 했어요. 영업이익. 거기에서 순이익은 세금 띄고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을 띄면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은 그걸 다 해서 총포괄이익.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순이익에서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 주당 순이익 EPS라는 게 나온다. 요런 거를 봤을 때 얘들의 별도 재무나 연결 재무나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연결로 통치고 하는데, 여기서 수치가 별 차이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현금성 자산 439억에서 700 뭐 요런 거는 바뀔 수 있으니까 별 연두세 치러놓는 게 작년보다 증가한 거예요. 비유동 자산 중에 매출 채권 조금 증가했고, 투자 부동산이 500억에서 540억 조금 증가했고, 요거 기타 비유동 자산, 요게 비유동 기타 포괄 손익 계산, 이게 뭔지 모르지만 1170억으로 100억에서 1170억, 그러니까 얼마, 거의 1100억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요게 뭐다, 소송해서 이겨서 받아들인 돈이다. 요걸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 37억에서 60억 증가했고, 자산이 그래서 증가했는데, 부채는 뭐 법인세 부채 159억, 부채는 증가한 게 별로 없으니까 부채를 접어두고 자산에 대해서 증가하고, 아까 전에 1000억 정도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매출 1456억에서 작년보다 증가했는 매출, 원가는 작년과 비슷한 원가가 나왔고, 총이익은 작년과 비교하면 되겠지. 원가는 올해 원가가 70 어디노? 원가가 39% 정도 차지, 40% 정도 차지하고, 매출 총이익은 한 60% 정도 차지하고, 판관비는 한 37% 정도 차지해요. 판관비가. 그러니까 원가가 얘들이 한 40%, 판관비가 한 37%. 판관비야, 물건이야 적게 만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비용이 더 싸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판관비는 매출 수량에 얼마 이상 올라가 버리면 판관비는 무의미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증가하진 않지만, 덜 증가하지만, 인건비는 조금 증가하지만 나머지는 수익이, 마진이 커질 수 있는 거니까, 매출이 증가하든지 혹은 원가가 감소되든지 혹은 또 뭐고 판관비가 감소되든지 하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영업이익은 얘들의 영업이익이 한 18% 정도 차지해. 그래서 기타이익 1158억, 기타이익, 아까 전에 나왔던 기타 비유동 자산 1000억대와 비슷하게 떨어지잖아요. 자, 요거 들어갈게. 요거 들어갈게. 금융원가와 금융수익은 별 차이 없으니까 요건 통과한다고 하고, 당기순이익이 그래서 1070억. 왜? 기타 이익에서 1158억이 쏙 들어왔으니까 세금 뛴다. 세금 420억이 세금은 뗐지만 그래도 1170억의 순이익이 발생됐다. 그래서 EPS를 나누니까 18,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는데, 왜 매출이 1,400억인데 어떻게 순이익이 1,070억 나오냐고. 이런 거는 뭔가를, 부동산을 팔았을 때 혹은 특별한 수익이 들어간 요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 저게 왜 들어왔냐고. 또 보면 자본에도 그 항목이 나와. 자본에도 보면, 자본에도 주식 자본거래 증가 648억 3천, 요거 단위가 1,000원이지. 이거 단위가 1,000원이지. 단위가 원이구나. 단위가 원이구나. 단위가 원이니까 요 648억 그리고 41억 1,083억, 요거는 이익잉여금 항목이니까 648억, 요게 600 지분 발행, 요건 아니다. 요건 아니다. 자, 근데 현금 흐름표에 봐도 보면은 당기 순이익 1,070억이고 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은 846억. 요건 보통 플러스가 되는데 요건 마이너스 되네. 846억. 자, 여기에도 보면은 유형자산 상각비는 유형자산이 감소될 때 대비해서 모아두는 돈인데 아직 안 썼으니까 플러스. 외화 환산이익 30억 있고, 공정가치 처분이익 13억
그거 들어와야 되고 요 소송에 따른 합의에 따른 수익 요게 아까 1100 아까 52억 1100억 정도 되는 요 덩어리 지금 계속 찝는 덩어리 요 덩어리 계약 종료에 따른 일시 수익 요것도 덩어리 342억 1152억 요게 마이너스는 아직 안 들어왔다는 소리지 맞지? 그래서 요런 걸 다 해도 매출 채권 감소되고 매입채권 외상값은 감소되고 유동부채 뭐 이렇게 감소되고 한다 하더라도 법인세까지 다 내도 영업이익은 영업활동현금으로는 플러스를 발생되었고 89억 그리고 투자활동현금으로 재무활동현금으로는 371억이 플러스가 되는데 단기차익금 증가시켰고 상환전환 우선주 사채를 발행했단 말이지 증가했고 단기차익금 385억 갚았고 170억 땡겨왔고 380억 갚았는 거지. 자사주 취득 31억치 이자를 27억 냈고 그러고 요거 뭐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임대보증금 증가 42억 요거 유형자산 얘들 건물 짓고 이러는데 154억 쓰고 뭐 특별하게 또 금융자산 93억 취득하고 관계기업에 27억 취득하고 나머지 별거 없잖아.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투자활동 현금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그래서 마이너스 199억이다. 별거 없다. 그래 재무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돼 있는 상태. 자, 그래서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268억 증가했다. 시작할 때 439억이 된 게 708억. 여기도 보면은 이제 요거 별 차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별 차이 없으니까 라이센스 제공 440억이 요번 누적으로 순이익으로 쌓였다. 물건 팔아서는 865억, 상품 팔아서 98억, 합쳐봐야 한 100억, 1000억 정도 되는데 그거 말고 라이센스, 기술을 제공해서 작년 이맘때는 45억인데 440억. 그러면 요게 또 연관되겠지. 그게 또 아메리카에서 590억, 작년에는 168억인데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 뭔가 기술이 확 들었다고 보면 되지. 기술료가. 매출은 국내 매출이 324억에서 465억으로 증가, 아시아는 감소, 유럽은 34억으로 19억에서 증가, 중동은 37억에서 27억 감소, 코로나니까 감안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기간에 걸쳐서 수익 들어오는 게 466억이다. 자, 단기금융상품 패스, 대손 충당금이 얘들이 뒤에도 나올 거지만 좀 높다. 50% 정도를 대손 충당률로 설정하더라고. 못 받을 수 있는 게 50% 정도. 미수금 1. 에볼루스사와 라이센스에 대한 계약에 따른 대가가 134억이다. 받을 돈이 134억이다. 그러니까 기술을 받을 대금이 134억이 있다. 이런 것들. 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아까 전에 말했던 우선주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총 1170억짜리 상장 보통주 678억, 비상장 보통주 427억, 요것만 합쳐도 1105억이잖아요. 1105억. 그리고 비상장 우선주 64억. 이걸 다 이렇게 보면은 에볼루스와 에이론 바이오팜사와 체결한 이렇게 라이센스에 관한 어그리먼트 계약으로 주식을 받았다. 돈을 받았다. 얘들하고 소송 그러는 게 있거든 뒤에. 근데 승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은 거지. 이 돈이 순이익으로 싹 잡혀서 멀티플 수치가 확 바뀌는데 요거는 일시적인 수익이라 가지고 요거를 계속 수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번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그 주식으로 받은 게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1031억이 증가되었다. 103억에서 이렇게 보면 되고, 파생상품 패스, 관계기업에 공동기업 투자한 거 뭐 이 정도는 덩어리 작으니까 패스, 장기채권, 장기미수금 받을 돈, 그리고 건설 중인 게 요번에 142억, 151억치 지금 쓰고 있다고 했던 거고, 아까 뭐 유형자산 투자하는데, 자, 투자부동산 장부가액에 적으니까 당거리가 정거리가 패스, 매입채무 외상가 요거 외상값이니까 덩어리에 적어서 또 패스, 선수금은 받을 돈 정기 말에 56억인데 요게 보니까 엘러건사에 기술 이전했는 거에 대한 돈 받은 게 56억이다. 56억 중 45억을 받았다. 자, 또 뭐노? 차입금 전환사채 300억짜리 발행해서 3% 23년 말인데 100% 전환할 건데 한 주당 13만 6,800원이 전환하기로 했다. 쫙 난다 맞지? 전환 비율은 100% 전환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주당 12만 원이잖아. 그럼 얘들은 현금을 받아가겠네 맞지? 주식으로 안 받아. 보통 주식으로 받아가는데 이 많이 떨어질지 몰랐겠지. 많이 떨어질지. 전환사채 있고 그리고 또 뭐 장기선수금 작년 정기 말에는 308억치를 선수금으로 받았다. 미리 받았다. 뭐 보통 기술 이전에 관한 선수금, 기술 이전하고 미리 받은 돈
자, 받았다. 연결기업이 발행한 전환 우선주, 상한 우선주의 발행 내역 아까 말했던 220억짜리 타이거 신탁에서 20년 했던 200억짜리 그리고 NV7 홀딩스의 21년 4월에 발행한 649억짜리 요거는 얼마에 발행되나? 하여튼 뒤에 또 한 번 더 나오니까 650억짜리 여기 발행됐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말 그대로 발행가 빼기 액면가를 한 금액이 여기에 쌓이는 거고, 자 이익 잉여금은 순이익이 쌓이는 거고, 주식기준 보상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 거지. 패스.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여기도 보면은 뭐 제품 상품의 변동액에는 재고를 쓰면 마이너스고 재고가 아닌 거를 내가 사와서 쓰면 플러스거든. 근데 마이너스라는 건 돈을 안 가져왔다는 거지. 기존의 거를 까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고, 원가 플러스 판관비가 작년보다 감소했어. 자, 판관비도 감소했고, 자, 기타 수익 여기 아까 소송 합의금 1152억 요게 에블루스와 에이론사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뒤 또 나온 거야. 얘 1152억 이게 한 번에 들어온 한 번에 1152억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 60억 금융 수익 73억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수익과 비용이 별 차이가 없는 전형적인 그냥 잘해가는 회사의 수치하고 똑같은데 부채율도 낮아서 똑같은데 단지 이렇게 1152억짜리 소송 걸려서 거기에 대한 승소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적인 것들이 요번에만 발생되었다. 그래서 그 소송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폐해져 있다.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돼 버리면 박살나는 거잖아. 완전 문 닫는 거지. 다 갚아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18,000원을 18,000원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나중에 다시 이제 계산할 거고, 영업으로서 창출된 현금 조정 아까 다시 나오지만 여기 봐도 여기 있네. 소송 합의에 따른 수익이 1,152억 1,000억대 그거 계속 요 따라 당기는 거지. 계약 종료에 따른 일시 수익 342억 똑같은 거. 영업 활동을 위한 자산 부채 변동을 봐더라도 여기 보면 이건 아니다. 자산 부채 변동이니까 이건 아니고, 자 여기 소송 합의로 상장 보통주 취득 및 미수금 아직 못 받은 돈이 1,152억 받을 돈이다. 요거 자 요번에 요게 순이익으로 확 잡혔다. 1,152억 우발부채 어떤 거 특허 관련 소송으로 특허 소송이래. 미국 2건 골드마 글래드마 SA 미국 유럽의 2건 요또 홀딩스와 진행 중에 있다. 미국에 2건 있고 유럽에 2건이 아까 있지 특허 소송으로 관해서 있지만 예측할 수 없다. 소송 2개 있는 게 있다. 그리고 김땡땡 외에 손해배상 16억 있고, 자 전액 수익으로 인식했다. 요게 14년 엘러간서와 기술 이변 협약을 체결하고 이게 6,500만 불을 수취하였는데 디벨로먼트 마일스톤 일부 이렇게 개발하면서 마일스톤 이정표처럼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 10년 걸린다 싶으면 10년 지나야지 돈 준다 그러면 누가 하겠나 맞지?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찍는 게라 요까지 오면 돈 일단 계산, 요까지 오면 일단 계산, 요거를 이정표라고 해요. 마일스톤. 길 가다가 여기서 어디까지 뭐 몇 킬로 남았다 이런 마일스톤 이정표 그런 거란 개념이지. 마일스톤 개념. 그래서 하다가 이제 신경독소 후보 제품 반환 계약이 종료되어서 해지했다. 하지만 얘들이 이때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팔고 계약했던 것들에 대한 그 임상 자료는 전액 환수했다. 그러고 돈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익이다. 기술 이전 계약 해별 요건 끝났고, 또 어떤 거는 또 21년 2월 에볼루스와 알레간사와의 3자 간 합의, 양자 간 합의에 따라 관련 소송을 처리하고 이제 소송을 거는 거야. 서로가 박살나게. 에볼루스에게 보툴리눔 신경 독소 제품을 제조 및 상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과.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돈 다 되려고 다 내놔라. 그러니까 에볼루스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들 거 대신 좀 만들어가 팔 테니까 라이센스를 줄게. 그러고 위자료 줄게. 이런 것들 라이센스 부여하는 대가로 에볼루스 주식을 670만 주를 취득했다. 우리가 빼들어 온 거지. 자, 일시금 3,500만 벌고 연결기업에 엘러간에게 2년간 지급한다. 2년 동안 엘러간한테 3,500만 불 받고 주식도 받고, 요게 아까 전에 기타 수익으로 잡힌 거지. 자, 그리고 로열티 수용했다. 그리고 당분기 중 취득한 주식 및 일시금은 영업외 수익, 기타 수익으로 인식했다는 거지. 요게 계속 나와. 자, 또 들어오면 연결기업은 21년 아이론 바이오팜사와 소속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 철회. 이것도 2개 회사니까 하나 엘러간사와 이온사 2개의 라이센스를 이제 부여하는 대신에
이제 얘들한테는 2,600만 주 취득했고 얘들 회사 거 얘들 망하면 얘들도 돈 못 받는 거지. 아싸리 그러면 돈으로 주지 말고 주식 달라케가 주식 받았겠지. 그래서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수취할 예정이다. 보통 이런 게 주식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게 현금으로 주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줘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주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지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안 망하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그냥 지분을 가져가라. 이게 나중에 또 신의 한 수 되잖아, 맞지? 이온사나 아까 전에 엘레간 주식 같은 경우는 670만 주니까 엘레간 이게 만약에 뭐 다른 대박을 하나 터지면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배당 수익이나 다른 수익으로 확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로열티를 수취하고 이래서 요게 기타 수익으로 들어왔다. 신기하다 맞지? 자, 요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품목 허가 취소 행정 소송도 있고 지금은 그 어디고 저기 그 무슨 고음 대웅제약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쟤들한테는 해외에서는 ICT 그거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이겼는데 그거를 국내 그 재판관인가 거기서는 아직 인정이 안 돼가지고 지지를 끌고 있다 하는데 여기도 아무래도 이기겠지. 해외 건 이겼는데 이거는 인정 안 된다라는 걸 말도 안 돼. 대웅은 제외됐거든. 대웅은 그때 심사에서 그거 안 됐거든. 자, 요렇게 해서 됐다. 그래서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이 요게 1,100억으로 증가했다. 없었다가 그게 아까 전에 기술 이전료와 주식 두 개 회사의 주식을 낼름낼름 받았는 거지. 만약에 대웅도 져버리면 대웅도 현금을 주든지 현금으로 줄 돈 없겠지. 주식을 주든지 아니면 뭐 또 라이센스 계약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또 돈이 쏙 들어오겠지. 대웅이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당분기 전분기 매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611억 146억 정도 된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요번에 요거 1018억 금융자산의 변동 아까 전에 에볼루스사와 이온사 그거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전환 상환 우선주. 자 배당 얘들 뒤에 또 나오는데 이제 배당을 보려 그러면 배당 한 방에 다 가자. 0.4% 정도. 5년 평균 배당 0.4% 정도. 2020년 유상증자 전환 우선주 아까 전에 3자 배정. 3자 배정은 누굴 탁 지정해서 배정하는 거. 상환 전환 우선주 16 주당 발행가가 15만 원, 16만 원. 야, 지금 12만 하는데. 맞지? 맞지? 자, 요래 됐다. 그래서 아직 미상환 23년 만기가 있고 또 300억짜리 2년에서 3년 사이에 갚아야 될 상환 사채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3, 4년 연도 내에 이제 공모자금 사용한 거는 운영자금으로 다 사용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이 봐봐. 매출채권이 645억이 받을 거 있는데 그 중에 327억이 설정돼 있어. 대손 충당금으로. 그러니까 못 받을 수 있는 빵꾸날 수 있으니까 요만큼 충당한다는 거거든. 그게 50%나 돼. 야, 작년에 보니까 47%, 저작년에 보니까 23%, 보통 5% 아니면 3% 아니면은 0.1%, 0.02%막 이카거든. 0%에 가까울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돈을 다 받는다 했잖아. 매출 채권이 있거든 현금. 그리고 얘들은 또 이제 돌아오는 게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돌아오는 게 6개월 이하가 46%고 1년에서 3년 걸리는 것도 31%나 돼. 그러니까 이게 돈 회전율이 이게 좀 깔끔하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좀 매출 채권 물건 팔리는 거에 비해서 깔끔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얘들은 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견디지 않는가 이래 생각한다. 뭐 땅파가 만들면 되니까. 자 이렇게 또 뭐 있나? 재고는 5.7%밖에 없어. 얘들이 재고라고 해봐야 뭐 미리 쌓아두는 거 5.7% 정도면 맞지? 많지 않지 맞지? 작년에는 8%였는데 5.7% 회전율은 2.13% 그렇다고 이게 뭐 한 달 만에 상하고 뭐 두 달 만에 상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감사제도 주요 감사 활동 내용 막 있고 하는데 보면은 에브비와 개선된 신경 독소 제품 MT10109L 권리 반환 및 계약 종료권 이거는 동그라미는 참석했다는 소리고 이거는 참석 안 했다는 소리거든.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닌가? 이거 참석 안 했고 성트 바이오 사이언스와 출자의 건은 참석했고 주식 매수 선택 거 스톡옵션 참석 안 했고 상환 전환 우선주 참석 안 했고 누가? 감사가 천영익이라는 사람이 참석할 거면 참석하고 뭐 주식 매수 선택 거 성사 사건 관련 비용 변호 참석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있다. 에볼루스와 엘레간사 이런 것들 합의할 때 이런 것들도 참석 안 했다. 어? 그러니까 뭐 큰 의미 없다. 정현호 대표이사 지분 17% 110만 주 가지고 있다. 쫙.
그리고 정현호 62년생 메디톡스 대표이사, 메디톡스 벤처코리아, 메디톡스 코리아 하이웨이 원 사내이사 이런 식으로 17%, 메디톡스 자사주 자기 주식이 6.7%. 이렇게 개미들은 370만 주를 소유할 수 있다. 최고가는 7월에 24만 원까지 쓸 때가 있고 최저가는 9월에 15만 2천 원. 지금 12만 얼마이가? 지금은 12만 얼마다. 지금 12만 얼마다. 자, 임직원 정현호 21년 4개월 근무, 한국과학기술원 의학박사, 미 국립보건원 초빙연구원 그 선문대 부교수까지 하고 이거 메디톡스 대표이사, 세계 네 번째로 메디보튬 보툴리튬 요거 이거 독소를 만들어내는 그 상용화시킨 회사, 그의 이제 기술자라고 보면 되지. 주희석 이건 대외협력본부 CB사업본부인데 4년 9개월 됐는데 대웅제약 임원을 하다고 하네. 대웅제약하고 언제 그거 경쟁이 붙었지? 19년이가 18년이가 그거 하면 비슷하게 떨어지나 맞지? 박승범 69년 메디톡스 상무이사 생산본부장 10년 근무했고 대웅제약 여기 4년 7개월 비슷한 시기에 왔다 맞지? 유강준 그리고 바이오의학개발부 13년 근무한 한국과학기술원 이창훈 의학박사 요 이제 핵심 브레인이네 맞지? 바이오의학개발본부 19년 근무한 품질경영 장현호 어디야? 핏줄이야? 핏줄 알겠다 맞지? 62년생이고 70년생이니까 그거 이렇게 그게 더 가까운 사람이겠네. 메디톡스 이사. 자, 김하구 73년생 생산본부 메디톡스 이사 20년 근무 이런 식으로 있다. 직원 평균 근속 연수는 4.42년 559명 이렇게 돼 있고, 자 출자금은 1259억을 출자했다. 특수관계자 요건 덩어리가 너무 작으니까 뭐 메디블룸 리미트에 부여한 독점 판매권과 관련된 선수 수익 미리 받은 돈 요거 기타 부채로 잡힌 것, 부채는 미리 받은 것도 부채로 재무에는 잡는 모양이지.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금 미리 받았으니까 혹시 그걸 안 되면은 계약 취소되고 하면은 돌려줘야 될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부채로 설정하는 모양이지. 그래서 선수 수익이다. 자, 그 밖에 보는 뭐 2017년 영업 비밀, 대웅제약하고 17년부터 이게 싸우기 시작했네. 대웅 및 대웅제약, 메디톡스 이런 거예요. 청구용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독소 제제 기술의 사용 금지. 이거 우리 거다 쓰지 마라 이런 거지. 지금 이제 계속 진행 중인 모양이지. 19년 자율공지 3개 배치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배치 뭐 이런 것들 있고, 요거는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 참조하라고 하네. 자, 투자기간이 완료된 준공 완료됐다. 이거 그 신규 3공장, 오송 3공장. 자, 그런 거 있고, 또 요거는 21년 뭐 투자 판단 에볼루스사와 엘러간사한테 이겨서 소송에 이겨서 로열티를 받고 주식도 받고 670만 주 받고 2,600만 주인가 그것도 받고, 자 그런 것들 적어놨고, 또 유상증자는 그거 전환상환 우선주 이렇게 받았고, 아까 전에 또 이온한테 2015년간 라이센스를 팔고 2,600만 주 받고 주식 20%를 받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처리한다. 소송 취소해줄게. 이렇게 됐다. ITC가 내린 최종 판결 결과 소송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ITC가 그 어디야? 얘를 손을 들어준 거지. 메디톡스에. 메디톡스 너들이 맞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들이 옳다고 싶어서 어이구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납작 엎드린 거고. 자, 그래서 중요 소송 이렇게 아직 소송 진행 중이가 있고, 메디톡스와 엘레간, 대웅제약, 에볼루스가 있는데 피고가 부적절한 수단으로 메디톡스 균주를 획득한 사실을 인정함. 요 피고가 가져간 걸 사실을 인정한. 근데 대웅제약은 이쪽으로 걸린 게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대웅제약하고는 이제 대웅제약을 제외한 소송 당사자 메디톡스와 엘레간, 에볼루스는 이제 3자간 합의해서 돈 다 받아냈고, 이온 뭐 주식 다 받아냈고 한 1,152억 상당 이렇게 체결했는데, 대웅제약하고는 아직 해야 되지. 받아야 될 거 최종 판결 해야 되지. 그래서 3,500만 달러까지 얘기했던 것들 ITC 최종 판결 시점부터 계산해서 21개월간 나보타 매출액에 따라, 나보타 뭐 이렇게 기준이 있겠지.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제공하고 21개월 후부터는 10년까지는 메디톡스에만 매출 발생분 대비 로열티 지급하기로 하고, ROW 국가들의 경우 21개월간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우 더블 로열티 뭐 이런 거 있겠지. 얼마씩 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식도 발행하고 주기로 했다. 신경독소 제품 21, 이것도 메디톡스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그거 하는 구제명령을 처리해서 합의란다 소송 처리해줬다. 그런 것들. 그래서 난 돈 받았다. 근데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 엘레간, 에볼루스에서 이루어졌다. 대웅제약은 아직까지 이렇게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자, 그래서 이온 바이오팜은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서 미국 기타 관련 국가에 대해서 제조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고 똑같이 15년 동안 얼마 소송 처리한 거 이온과 아까 엘레간사라 그랬잖아요. 두 개 회사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특허 소송이 이외 특허 관련 소송이 미국의 2건, 갈더만 네슬레, 스킨헤드 요렇게 그 유럽의 2건 요런 게 있어가지고 무효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허 심판원은 해가단 특허에 대해서 무효화 결정 미국 특허청에 대검토 요청을 한 바 있고 항소 등 대응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 논의 중에 있다. 레반스 테라피텍스 미국 특허 심판을 통해서 당사 미국 특허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신청에 예비 답변 제출을 한 상태고 아직 진행 중인 거로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유럽 특허 관련 소송 2건으로 뭐 이렇게 2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한다.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자, 일단 또 2개가 소송 더 있다. 큰 거 이런 거 있다는 거지. 얼마 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긴 게 중요하니까. 연결 기업이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2건이 진행 중이고 소송가는 한 10억 정도짜리다. 이렇게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억짜리다.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5억짜리다. 105억짜리 이런 거 있고. 자, 또 뭐 있노? 기술 이전 협약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요거는 아까 전에는 소송이고 이거는 기술 이전 협약 아까 전에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했잖아. 기술을 주고 네가 그 기술로 돈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온다. 근데 그걸 취소할 때는 기술 다시 가져오지만 기존에 썼던 너들의 임상 자료는 우리가 다시 가져갈게. 얘들이 다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메디톡스가.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거는 아직 없다. 자, 과징금 얼마짜리 있고 막 이렇지만 이런 것도 패스.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 공정에 대한 법률 어긴 거 광고 행위를 하였던 이유로 과징금 2,100만 원짜리 받고 한국거래소 제재받은 거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2020년 11월에 코스닥 시장 공시 28조 32조 34조에 따라서 유무상 증자 결정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철회를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벌점은 3점이나 공시 위반 제재금 1,200만 원 곱하기 3점 곱하기 400만 원 하면은 1,200만 원을 내서 날라갔다. 벌금 냈다 이 말이겠지, 맞지? 자, 메디톡스 코리아 자산은 320억. 이거는 큰 의미 없고 타법원인 출자 현황 웅진홀딩스의 출자 1억 4천 1억 4천이 이거 얼마고? 100만 원이죠. 1억 4천 100만 1천만 원. 울징송 홀딩스의 1억 4천. 에볼루스의 100억 10억 100억 535억 출자돼 있는 거지. 이온 바이오 요 3,393억. 요게 아까 주식으로 받은 거잖아. 주식으로. 아닌데 이걸 주식으로 받았다 해야 되나? 투자로 했다 해야 되나? 주식을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얘들 돈 못 벌고 있다 맞지? 얘들 자기가 출자했는 회사들은 아직 돈 못 벌고 있다. 돈 못 벌고 있다. 자, 연구개발 과제 완료 실적 전문의약품 메디톡신이 있고 메디톡신 200단위 200cc짜리 50단위 150단위 이노톡스 코어톡스 이렇게 한국 출어준 판매종 삼상 막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유라킨 크림 대상포진 레보콘드라전 긴급 피맥 막 이런 거 있고 막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갱년기 장애 증상 개선 이런 것들 있다. 다시 한번 이제 요걸 다시 이제 짚으면은 뭔 말이냐면은 매출의 기존의 것을 가지고 매출을 요거 예를 들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 이거 EPS를 더하면은 15,000원이 넘어. 15,000원이.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엘러건사와 이온사의 소송 비용으로 소송을 승소해서 거기에 대한 특허 로얄티를 가져온 거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도 있다라는 보장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일시적인 거라 가지고 요 비용을 뺀 상태에서 한 계산을 해봤단 말이지. 어떤 거 30% 순이익이 30%란다. 이거 최근 잠정 공시 매출액이 1,848억을 예상했고 영업이익은 344억, 순이익은 961억. 그래서 961억 나누기 주식수를 하니까 EPS가 한 3,000원 정도 나왔고, 자 3,000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지금 주가 나누기 3,000원 하면 얼마고?
40, 3, 40이 12만 아이가 맞지? 40배. 멀티플 40배 나거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18,529원으로 계산하면은 PER이 7.8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7.8배가 나올 수 없는 PER이고 20%, 10%, 20%, 20%일 때 10%, 순이익을 10% 잡았을 때는 3,000원 정도. 어떻게 그 순이익을 10% 잡았는 그 데이터는 그 18년도에 순이익률 33%잖아. 19년도에 10%거든. 20년도에는 적자지만 21년도에도 보수적으로 10%만 잡았을 때 그냥 계산한 거야. 내가 그대로. 그러니까 10% 잡으면은 멀티플이 한 40 나오고 PR. 만약에 20% 잡으면은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20배가 나오는 거야. 20배. 20배면 가격 대비 조금 바이오 회사는 멀티플 20은 무슨 거니까 조금 더 승산 있다. 좀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자, ROE는 순이익 965억을 상대로 자본을 4천억 나누니까 23%가 나는데 이거는 일에 나올 수 없는 수치지 맞지? 말했다시피 순이익은 이걸 한 번만 일회성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순이익을 10% 잡으니까 4.5% 순이익을 10% 잡으니까 순이익을 그러면 20% 순이익을 매출 대비 20%를 순이익을 잡으니까 9% PER도 매출 대비 20% 잡으니까 멀티플이 20배. 자, 그래서 PEG를 계산하는 거는 PEG가 1년 매출, 1년 EPS 어디야? 1년 1,600원, 4,000원, 마이너스 4,500원 빼기 그러고 6,000원 요 그거 10%일 때 3,000원이었고 20%일 때 6,000원이잖아. 그래서 이걸 다 하니까 평균 4,400원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6,000원 나누기 4,400원 하니까 평균 성장률이 한 40%대. 순이익 20% 멀티플 20 나누기 48을 하니까 PEG가 거의 0.45 정도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그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5년간, 4년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고 PSR 같은 경우는 시총 나누기 매출하면 되잖아. 그랬을 때 바이오 기업은 8 이하를 준다고 그랬는데 얘들은 4.5니까 다른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바이오 환경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다로 볼 수 있지. GPA 수치는 원가 매출 총액 60% 잡았거든. 그러니까 매출 1,848억에 60%를 자산으로 나누면은 GPA 수치가 나와. 그래서 19%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총 자산 대비 원가 뛴 금액이 원가 띄고 총 자산 대비 수익률이 19%라는 거는 높은 수치거든. 높은 수치다, 괜찮은 수치다, 이런 걸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는 여기 중요한 거는 1,000억이 들어왔다 이거지. 자, 봐봐, 1,000억이 들어왔다. 기술 이전 임대 수익 이게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번에 일회성이다. 자, 연구인은 109명, 연구비는 12%, 23%, 13%씩 쓰고 5년 평균 배당은 0.04%,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50%. 이건 높은 편이지. 엄청나게. 회수율도 낮고 이렇게 평균 건설 연수는 4.4년. 출자금은 그래도 1,259억이나 출자해서 시총이 7천억인데 이 아메리카 매출이 592억 올라는 거는 소송 비용으로 들어온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타 이익 여기에 1,158억이 일회성이라고 보면 되고 원가가 39%, 판관비가 37%, 영업이익이 한 23% 정도 나온다. 자,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73% 났지만 요걸 일회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매출 10% 예상하면 EPS가 한 3,000원 정도 나오고 20%일 때는 PR이 20배 정도 나오고 ROE는 20% 그러니까 ROE는 순이익 매출의 20%만 잡고 순이익을 잡았을 때는 ROE 한 9% 정도 나오고 4년 평균 EPS는 6,000원을 잡았을 때 4,000원 정도 나왔는데 요거를 올해 10% 마진일 때는 EPS 성장률이 마이너스지만 20% 순이익이라면 근데 얘들은 무조건 20% 이상이 나왔잖아. 바이오 회사들은 순이익이 20% 이상 나온다 무조건. 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는 물 파서 땅 파서 막 만들고 기계를 저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기들의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없다. 인건비 말고는 거의 들어갈 일, 재료값도 안 들어. 그래서 요거 요래 됐고
PEG는 0.4, PSR은 4.9, GPA는 19.2 이렇게 됐다. 라이센스 제공 요게 크다. 요게 크다. 라이센스 제공.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겨서 1,100억. 근데 그거를 순이익이 넘은 그러니까 세금이 420억 띄거든. 그러니 계산하기 좀 애매하니까 그냥 순이익의 매출 대비 한 20% 번다고 하더라도 얘들은 싸다 판단했지. 일단 재무는 톡스 재무는 이렇게까지 네이버 금융 보면서 마무리.